자, 안녕하세요. 세컨드리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한두 번씩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어떠세요? 그분들은 수익을 내는데 성공하셨나요? 좀 아쉽게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어째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게을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 거예요. 본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불태워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주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스마트 스토어가 사기인 걸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년 만에 매출을 7억 7천을 찍었고요. 서울에 집도 장만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을 낸 방법을 알려드린 수강생 분들도 억대 매출을 찍으신 분들이 이렇게나 다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도 수익 나고 그분들도 수익이 났는데 어째서 수익이 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분들이 센스나 재능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도 센스 없었고 그 억대 매출을 내신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센스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알맹이가 쏙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방법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출을 찍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매출이 적어도 순수익이 높으면 돈을 벌어요. 근데 매출이 높아도 순수익이 낮으면 돈을 못 벌고 심지어 손해까지 봐요. 그래서 이런 반쪽짜리 정보가 자꾸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못 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반쪽짜리 정보들이 자꾸 판치는 걸까요? 그것은 약간 되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내기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 거죠. 자, 걱정 마세요. 제가 핵심 알맹이도 오늘 탁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수익을 나게 도와드릴 알맹이는 바로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솔직히 이것만 들으시면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갸웃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축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유럽과 한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축구 잘하는지 아세요? 물론 딱 이 얘기를 들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탁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유럽이 한국보다 축구를 잘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유럽이 더 잘하는지. 그러다가 제 지인 중에서 축구 선수를 했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분께서는 유럽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셨거든요. 자,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천재 마라도나 메시가 코칭을 한다고 그 선수들이 무조건 잘할까요? 아니에요. 뭐 천재들은 사실 뭐 공만 던져놔도 마르세유 턴하고 막 팬텀 드리블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유튜브나 다른 강사분들은 대부분 마라도나 메시급의 천재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에 의한, 천재를 위한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내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저와 제 수강생분들이 활용하는 시스템 5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스마트 스토어에 체계적으로 입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식은 어떤 식으로 쌓고 어떻게 실전을 겪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나는지 이해하고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단순히 노력하고 노력에 배신당하고 그런 지긋지긋한 사이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화 시스템 첫 번째, 돈을 벌려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 하나, 사칭연산에서 벗어나라.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혹시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다들 유튜브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보다가 황금 키워드 찾으려고 막 기를 쓰세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황금 키워드? 물론 좋죠. 근데 황금 키워드 해가지고 뭐 상위 노출되면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누가 구매를 해주나요? 아니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아마추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키워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아마추어는 그냥 말 그대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프로는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매력 포인트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뭐 키워드, 상위 노출, 뭐 황금 키워드, 그런 건 그냥 스마트 스토어의 사칭 연산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뭐 더하기 빼기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상위 노출됐다고 먹다 남은 된장찌개 구매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내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쓰는 거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프로 둘, 스마트 스토어는 나만의 작은 사업입니다. 뭐 흔히 나작사라고 하죠. 나만의 작은 사업.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한 번씩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퇴직하고 나면 치킨집이나 차려가야겠어.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 옛날에 진짜로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되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2015년도에 네이버 기사에서 은퇴자들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를 정도로 대대적인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다들 능력이 있으셨고 인정받으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치킨집에서 대부분 그렇게 실패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 수익과 월급 소득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업 수익과 우리의 월급 소득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월급 소득은 보통 근로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사업 수익은 노력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결과물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뭐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뭐 했는지 뭐 전혀 관심 없잖아요. 오직 맛이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역시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이때 수익이 안 나시는 많은 분들께서 관성처럼 노력과 시간으로 막 그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절대 수익이 안 나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작은 나만의 사업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 소비자들이 돈을 쓸 만한 매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매력 포인트라고 해서 본인의 취향, 본인의 이상향이 아니에요. 본인이 싱겁게 먹는다고 음식도 싱겁게 만들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 소비자가 어떤 포인트에서 돈을 쓰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업 수익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매력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프로 레벨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매력 포인트를 캐치하는지, 그리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확보하는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위 노출이 되면 물론 구매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해요. 하지만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결국 구매에 도움을 줄 뿐이지 결국에는 매력적인 아이템이 판매가 됩니다. 어뷰징을 통해서 억지로 순위를 끌어올린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매력 없는 상품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노출이 아니라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아이템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음, 수익화 시스템 두 번째, 사칭 연산은 중요하지만 부족하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학 문제를 풀면 항상 막 이렇게 잘 풀다가 마지막에 꼭 더하기 빼기를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칭 연산을 잘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칭 연산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스마트 스토어의 사칭 연산 정도 되는 개념인 키워드, 뭐 상위 노출 이런 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것을 넘어서 숭배의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것들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초가 되는 그런 사칭 연산의 개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키워드, 상위 노출,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아이템 소싱, 상세 페이지, 등록법, 뭐 어쩌고 뭐 등록, 뭐 인터페이스 막 그런 내용들이겠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강의 시장에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전부 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판매돼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셨던 전자책 뭐 아니면 강의는 그냥 이런 사칭 연산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뭐 강의에 돈을 더 쓰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저런 것들을 기초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인 매력 포인트를 찾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일단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숲을 봐야 나무도 보이는 거니까요. 차후에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익화 시스템 세 번째, 매력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해라.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비자가 구매할 정도로 매력적인 아이템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뭐라는 거야? 그런 거 너 당연한 거 아니야? 뭔 헛소리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게 쉽게 들리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약간 다시 축구로 비유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 뭐 축구 뭐 그까이 거 그냥 남들보다 빠르게 드리블해서 그냥 정확하게 슛 내려서 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뭐 말로는 되게 쉬울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매력 포인트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자,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찾기 어려운 매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력 포인트 첫 번째, 트렌드의 등에 올라타라. 뉴턴의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뭐 선대 과학자들이 업적을 발판서서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거인의 등에 올라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혼자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연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잘 팔리고 잘 나가는 1페이지 상위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해. 3way. 3번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발난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난로 왜 살까요? 왜 살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발이 차가우니까 발이 따뜻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 대답은 틀렸습니다. 발난로니까 당연히 발을 따뜻하게 만들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당연한 걸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대표적인 기능 같은 거에 꽂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발난로는 어디에 쓸까요? 캠핑에서? 사무실에서? 만약에 캠핑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조그만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리고 약간 예쁘장하고 감성 있게 생기면 좋겠죠. 사무실에서 쓰려면 약간 책상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너무 귀엽고 그러면 조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단순하게 발이 차가우니까 발난로 쓰지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졌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당연한 소리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발난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던 분들이죠. 하지만 이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벌써 몇 개월에서 아니면 1, 2년 동안의 경험이 이미 쌓인 분들이. 그래서 우리랑은 이렇게 배경지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사무실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가긴 하는데 플러스 알파의 매력을 가진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요. 캠핑에서는 조그만하고 감성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의 그런 매력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고 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더 많이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3단계 정도 질문하고 타고 들어가 보세요. 물론 더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매력 포인트 세 번째. 자, 여러분들 기능성은 매력이 아닙니다. 자, 사과즙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내산 사과 100%로 갈아 만든 맛있는 사과즙. 이거랑 NFC 착즙 기법으로 만든 무착향유, 무향신료, 무첨가물 사과즙 중에서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이걸 드시고 싶어 하는데 사실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잘 나가는 사과즙에서는 맛있다. 그리고 신선한 사과 사진이 두드러지고요. 잘 안 나가는 사과즙 같은 경우는 딱딱한 NFC 착즙 기법이라든지 공장 기계 사진들이 부각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과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소비자는 제품의 매력을 보고요. 사장님들은 제품을 봐요. 그래서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고 등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등산 스틱 보잖아요. 이거는 티타늄이 몇 %고 티타늄은 뭐 비행기 어디에 함유가 되는 거고 가볍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결국에 구매하는 매력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가볍고 튼튼한지가 더 중요한 요소겠죠. 자,
구매는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딱딱한 기능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매력 포인트를 생동감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 기능성에 꽂히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본인이 분석한 걸 본인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딱딱한지 아니면 뭔가 생동감이 있는지를 느껴보시면 돼요. 생동감이 있다면 보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발랄로가 발이 시려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구매한다. 이거랑요. 캠핑을 갈 때 좀 겨울철에 쌀쌀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발랄로를 구매를 하는데 뭐 이왕이면 캠핑 들고 다니기 편하게 작고 그리고 캠핑이니까 감성 있는 것을 구매하려고 한다. 자, 전자랑 후자는 굉장히 틀리죠. 전자는 조금 딱딱한 느낌 나고 후자는 조금 더 풍부하고 생동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수익화 시스템 세 번째는 매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매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익화 시스템 네 번째, 주사위를 굴려야 됩니다. 주사위 하나, 실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의 매력 포인트를 파악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력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부업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실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야구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구에서 한 시즌 내에서 타율이 3할 이상이면 엄청나게 뛰어나고 대단한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3할이면 30%. 즉, 10번 중에서 7번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가.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10번 쳐서 10개를 다 치려고 그래요. 솔직히 10개도 안 쳐요. 한두 개 쳐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길 바래요.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은 실수예요. 무지개의 끝을 향해 쫓는 어리석은 소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시고요. 결국에는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타자도 확률이에요. 10개 중에 3개를 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10개 중에서 3할인데 앞에 3개 치고 뒤에 7개 못 치는 거랑 앞에 7개 못 치고 뒤에 3개 치는 거랑 똑같은 3할이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확률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사위 둘. 주사위를 많이 굴려야 합니다. 자, 확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운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자, 동전 튀기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동전을 튀겨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확률은 대충 50%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튕겼을 때 막 정확하게 반반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4번을 튕겼어요. 근데 똑같이 앞면만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만 4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3번, 1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4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횟수를 늘리다 보면 점점 확률은 50%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타자가 3할로 가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쏟아도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오직 실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끌어올려서 운의 영역을 확률의 영역으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운의 영역도 있다고 알게 되셨어요. 이 운의 영역을 확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도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수익화 시스템 5번째, 스노우볼링을 굴려라. 스노우볼링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눈밭에 눈을 굴리면 어때요? 처음에 조그마한 게 굴러가다가 이게 점점 커지죠. 그걸 바로 스노우볼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내는 과정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수익에서부터 이렇게 굴려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스노우볼링 첫 번째, 적은 매출에 실망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분들이 할 때 적은 매출로 수익이 안 나서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단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00원을 벌 수 있는 거고요. 100,000원을 벌었으면 100,000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 작은 매출, 작은 수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스노우볼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바로 스노우볼링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스노우볼링 두 번째, 복제 및 확장. 자, 여러분들이 스노우볼링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키워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키워드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황금 키워드를 쫓아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처럼 되는 거예요. 황금 키워드다!
융단 폭격해서 날아가서 가격 경쟁해서 가격 치킨 게임으로 다 떨어뜨리고 이제 돈이 안 된다. 다른 황금 키워드 막 이렇게 이런 황충 메뚜기 떼와 같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스마트 스토어 위탁이 돈이 안 된다. 어쩌고가 돈이 안 된다. 그런 게 바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그 메뚜기 떼 키워드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노우볼링의 핵심은 수익이 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수익이 났다면 일단 어느 정도 그 아이템의 매력에 대해서는 추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저절로 다른 것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 아이템을 팔았어요. 그럼 고양이 아이템을 팔았어요. 그럼 이 고양이 카테고리 아니에 다른 걸로 막 복제를 하면서 아이템을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수익 난 아이템들을 점점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난 아이템들이 누적이 되고 수익이 많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복제고요. 그럼 고양이를 했어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강아지도 하고 애완동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넓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 타겟을 분석을 해봤으니까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타겟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100이면 99분이 진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키워드의 노예처럼 하시거든요. 황금 키워드를 쫓아서 막 우르르 쫓아다니는 메뚜기 떼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공장과 유통사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꼴이에요. 우리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키워드가 아니라 매력 포인트 위주로 복제 및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통해서 복제 및 확장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안 됐던 겁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좀 더 체계화해서 확장하고 복제해서 수익을 늘려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5가지 다 알려드렸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셨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크게 5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수익을 내려면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와 상위 노출은 스마트 스토어에 더하기 빼기 정도의 기초적인 사치연산 같은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곡된 우상숭배를 접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트렌드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려면 아까 말했던 3웨이를 통해서 딱딱한 게 아니라 생동감 있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매력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영역에선 실력도 있지만 확률도 있어요. 최고의 타자는 3할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7개는 못 치세요. 그런데 초반에 3개 치냐 후반에 3개 치냐 똑같이 3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초반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후반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늘려서 운의 영역에서 확률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키워드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한 소비자의 매력 포인트를 바탕으로 그것을 복제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작은 매출과 작은 수익을 큰 매출과 큰 수익으로 증폭해 나가실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막막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단계화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렸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막막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수준이 이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인지를 파악해서 거기로 가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각기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제 수강생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냈어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센스 없던 저도 수익을 냈었고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센스 있던 분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단 말이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을 수 있겠죠.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았으니까 수익이 날 거고요. 수익이 났으니까 삶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여유로워지니까 더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 세컨드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